자, 라이트센 37쪽.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지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한다는 거.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자, 증가하는 경우에는 A가 1보다 큰 경우, 감소하는 경우는 A가 0보다 1 사이에 있는 경우. 자, 이건데 그래서 지수 부등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지수 함수에서. 지수식에서 지수 부등식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거지만 지수 부등식에서 나오는 이유가 있더라고. 지수 함수에서 얘가 나와. 그래서 307번을 보면 자, 위치 지금 3이잖아. 얘도 위치 3인 거야 지금. 3의 4제곱이라고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3의 x-1제곱. 자, 근데 위치 3이기 때문에 이건 증가함수겠지? 자, 그러면 이 오른쪽이 더 크려면 이 지수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x-1보다 4가 더 커야 된다고.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지? 자, x가 음수여도 상관은 없어. 지수가 음수여도 되니까. 자, 그래서 얘가 다른 거고. 그 다음 309번. 자, 4분의 1이 2x제곱. 제곱하고 64가 있는데, 자, 이거를 밑을 2로 바꿔도 되고 밑을 4로 바꿔도 돼. 어쨌든 밑이 웬만해서는 밑이 1보다 큰 경우로 생각을 하는 게 편해. 왜냐면 밑이 1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두 번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부등의 방향이 바뀌지.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밑을 1보다 큰 경우로 바꿔서 그렇게 계산한다고. 그럼 얘가 4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겠지? 자, 그리고 얘는 4의 세제곱이잖아. 자, 밑을 2로 바꿔도 돼. 2로 바꿔도 되지만 여기 64가 4의 세제곱이라서 깔끔하게 떨어지지?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3보다 크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로 되겠지? 자, 이걸 만약에 이걸 밑이 4분의 1인 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얘가 4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부등의 방향이 바뀌어. 자, 이렇게. 왜냐면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감소함수가 되겠지? 감소함수니까 밑이 클수록 오히려 더 작은 숫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부등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거를 두 번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밑이 1보다 큰 숫자로 바꾸는 게 좋아. 그래서 39번. 자, 5루트 5가 있고, 그 다음에 25는 1 곱하기 5x-1제곱. 자, 5루트 5라는 것은 5 곱하기 5의 1분의 1제곱이지. 자, 5는 5의 1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5분의 1이라는 것은 5의 마이너스 2제곱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5의 x-1제곱. 자, 그러면 얘가 5의 2분의 3제곱이 될 거고, 이쪽은 5의 x-3제곱이 되겠네. 자, 그러면 2분의 3하고 x-3. 자, 이렇게 하면 x를 왼쪽으로 옮겨도 되지만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3을 왼쪽으로 옮기면 그러면 간단하게 나오지? x가 크다. 3은 2분의 6이니까 2분의 6보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다음 310번. 자, 2의 1 마이너스 3x제곱 2되고 8 곱하기 루트 2x제곱. 자, 다 보이나? 다 보이네. 자, 그럼 이게 2의 1 마이너스 3x제곱이 되고 이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자, 얘가 2의 2분의 1제곱이잖아. 그래서 2분의 x제곱이 된다고.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1-3x가 크다. 3 플러스 2x보다. 이거 그냥 그대로 풀면 되지. 자, 양변이 2를 곱해가지고, 자, x를 왼쪽으로 옮기면,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간단하지? 어렵지는 않아.
자, 밑에 311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돼. 뭐 다를 게 없어 보이지?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고. 자, 풀어보자. 뭐 어려울 건 없으니까. 311번. 2x제곱. 자, 이거 다 위치 2인 걸로 바꾸면 되지? 이 마이너스 1제곱인 거고, 여기가 2의 2x제곱이고, 여기는 4의 제곱인, 2의 제곱인데, 여기가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하면 좀 편하지? 자, 2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써보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2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2분의 5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세 변을 똑같이 2분 나누면 이렇게 끝나겠네. 312번. 자, 81분의 1 9분의 1 x 81. 자, 위치 3인 걸로 다 바꿔도 되고, 이거는 다 9의 제곱이기 때문에 위치 9로 바꿔도 상관없어. 자, 이게 위치 9인 게 좀 더 편하겠지? 그래서 위치 9인 걸로 바꿔보자. 그럼 9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얘는 9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얘는 9의 제곱이니까. 자, 이 고등식을 그대로 쓰는 거야, 그대로. 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위치 1보다 큰 숫자라고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겠지? 세 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얘가 2가 되고, 방향이 바뀌고, x 바뀌고, 그다음에 c.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이제 그 밑에 있는 313번인데 치환을 이용해야 된단 말이야. 물론 뭐 치환을 안 하고도 풀 수는 있어. 풀 수는 있는데 되도록이면 치환해서 푸는 게 니네들 이해하기도 편하고, 치환이라는 건 이제 계속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치환하는 것을 좀 익숙하게 쓰는 게 좋아. 자, 4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자, 보자. 보면 여기 2분의 1 x제곱만큼을 2분의 1의 x제곱만큼을 t로 치환하는 건데, 치환할 때는 항상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적어줘야 돼. 근데 여기서는 x의 범위가 따로 없지만, x의 범위가 따로 안 적혀있지 문제에서. 하지만 이 2분의 1 x제곱이라는 것은 음수가 될 수는 없어. 0도 될 수 없어. 그래서 2분의 1 x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t도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을 달고 시작하게 된다고. 다시, 치환할 때는 반드시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적어줘야 돼.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제 바꾸면, 자, 얘가 t제곱이겠지? 자,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자, 익숙한 게 나왔지? 2차 phương식인데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부분을 해야지. 자, 0보다 작을 때는 두근 사이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t가 두근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 범위에 있어야 되겠지? 자, 근데 t라는 게 결국은 2분의 1의 x제곱을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 이 1은 2분의 1의 0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2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일 거란 말이야. 이 세 변을 다 뒤집어서 생각해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게 지금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요대로 한번 해보자. x의 범위가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더 작고 0이 더 크지? 그러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바뀌어야 돼. 자, 아까 얘기했듯이 위치 1보다 작잖아? 위치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왜냐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가 답이야. 자, 빈칸 다 채워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314번부터는 이제 치환을 해서 푸는 문제가 전부 다. 몇 번을 해보면 3의 2x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3x제곱 플러스 1. 자,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텐데 이 t가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요게 3의 2x제곱 곱하기 3의 3제곱이야. 그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12 곱하기 3의 x제곱
여기 뒤에 안 적혔네. 플러스 1이지. 자, 이거 플러스 1. 자, 얘가 27이잖아. 얘는 t제곱이고. 그래서 27t 제곱. 자, 얘 t제곱 맞지? 양변을 제곱하면 3의 2x제곱이 되지. t제곱은 27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t. 플러스 1. 자, 역시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그럼 이게 이제 9t하고 3t로 하게 되면 이게 인수분해가 딱 되잖아. 그래서 2t 마이너스 1 곱하기 3t 마이너스 1. 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두근 사이에 있게 되잖아. 그래서 t가 지금 9분의 1하고 3분의 1 사이에 있겠지? 그래서 9분의 1이 왼쪽에 3분의 1이 오른쪽에 3분의 1이 더 크니까 근데 t라는 것은 원래 3x제곱이었지? 자, 이 3x제곱이 9분의 1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거니까 바꾸자. 자, 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고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자, 이렇게 있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15번 자, 25의 x제곱 마이너스 20 곱하기 5의 x제곱 마이너스 125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크다네. 자, 이렇게 되면 역시 5의 x제곱만큼 t로 취하나겠지? 얘는 0보다 큰 거고 t제곱 마이너스 20t 마이너스 125 그러면 얘가 125 마이너스 25 플러스 5 자, 이렇게 하면 맞지?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t 마이너스 25 곱하기 t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가 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자, 0보다 작을 때는 두근 사이에 있지만 0보다 클 때는 두근 바깥쪽에 있잖아. 그래서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가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t가 25보다 크거나 또는 t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런데 얘는 불가능해. 왜냐하면 t가 0보다 크다고 그랬잖아. 그럼 t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지. 얘는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0보다 큰 경우 t가 25보다 큰 경우만 가능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것만 풀면 되는데 이쪽에는 해가 없으니까 이것만 풀면 되는데 t라는 것 자체가 5의 x제곱이고 5의 x제곱이 크다. 25가 5의 제곱이니까 얘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 얘가 답이 된다. 자, 그래서 치환할 때 다른 건 다 상관없고 그냥 이대로 풀면 되는데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지. 치환할 때는 항상 치환한 그 문자의 범위를 적어줘야 되는 거고 걔가 음수인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 다음 자, 318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318번 다음 함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자, 3분의 1 x제곱이라고 하면 위치 1보다 작기 때문에 위치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겠지. 자, 그리고 지수함수는 반드시 0,1이 지나기 때문에 0,1이 지나는 감소함수.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지? 자, 얘가 y는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가 될 거라고. 자, 그런데 정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정역은 x의 범위지. 정역은 실수 전체가 맞아. 자, 왼쪽으로도 끝없이 가고 오른쪽으로도 끝없이 가지. x의 양수든 음수든 0이든 뭐든 넣을 수 있어. 그래서 정역은 실수 전체 맞아. 그 다음에 2번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이다. 점근선이라는 건 여기 요 선을 얘기하는 건데 오른쪽으로 갈 때 이게 가까이 가긴 하지만 0이 되진 않으니까 그래서 요 선이 y가 0인 선이지 요 점들은 전부 다 y값이 0이니까 그래서 점근선이 y는 0이 맞겠지. 자, 그 다음 3번 그래프는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난다. 1, 2, 3, 4, 4분면인데 1, 4분면, 2사분면 맞지? 3번도 맞고 그 다음에 4번 그래프가 y는 3x제곱 그래프와 x축에 대해 대칭이다.
3x제곱이라는 건, 자, 이게 요것과 y는 3x제곱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요 식에서 3분의 1x제곱을 바꾼다고 하면 얘가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요 식이 되잖아?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이렇게. 자, x의 보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거는 y축 대칭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리고 실제로 3의 x제곱은 증가하는 지수 함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잖아? 자, 실제로 y축 대칭이지? x축 대칭 아니야. 얘에 대해서 x축 대칭이면 요렇게 되는데, 요거는 y에 대해서 y의 부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요 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축이 될 거야. 이게 y의 부호가 바뀐 거잖아? 이게 x축 대칭. 그래서 4번이 틀렸네, 그치? 자, 5번까지 보면 4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5번 x값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맞지? 감소함수잖아? 그치? 감소함수. 자, 321번. 자,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자, y는 3x제곱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y축에 대해 대칭. 자, x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 대칭. 자,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 x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는 것은 x를 바꾸라는 거잖아. x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동 시키라는 말은 x를 바꾸라는 거지. 마이너스 x로. 자, 순서대로 그대로 적용해야 돼. 그러면 자, 1번을 먼저 적용하면 x 대신 x 플러스 2를 적용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y축 대칭이동하게 되면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래서 y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이 될 거라고. 자, 그게 3, k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3, k를 대입하면 되지. 이게 3, k를 지난다. 3, k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럼 k는 3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제곱인데 그럼 k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 되지. 자, 다음 페이지. 자, 326번. 자, 다음 함수에서 f2가 m이고 f5가 n일 때, 자, 326번. fx가 ax 제곱이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f2가 m이고, 그 다음 f5가 n이래. 자, 그럴 때 F6을 더하면 뭐냐? 이걸 묻는 거네. 자, 그럼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 자, 2를 넣으면 A제곱인데 A제곱이 N이라는 거잖아. 그 다음에 5를 넣으면 A5제곱인데 얘가 N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 상태에서 A6제곱이 뭐냐라는 거지. F6이라는 것은 A6제곱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이 6제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보기에 있는 값을 보고 찾는 거야. 자, 그 1번을 보면 m제곱 곱하기 n 얘를 제곱하라는 거지. 그럼 a 4제곱이 되겠지? 곱하기 n 곱하는 거니까 a 5제곱이잖아? 이건 a 9제곱이어서 얘는 틀렸어. 자, 2번 mn제곱. 자, mn제곱은 m 곱하기 m은 a제곱이지? 그 다음에 n제곱이라는 것은 요걸 제곱하는 거니까 곱하기 a 10제곱일 거 아니야. 이거는 a 12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n제. 그 다음에 3번 m분의 n제곱. m분의 n제곱. 자, 이거는 m이 a제곱이고 n제곱이 a 10제곱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a 10제곱에서 a 제곱을 나누면 a 8제곱이 될 거 아니야. 역시 얘도 그렇지. 자, 4번 m제곱분의 n m제곱분의 n은 m제곱이 a 4제곱일 거고
A 4제곱분의 n이면 A 5제곱이니까 A 5제곱을 A 4제곱으로 나누면 그냥 A만 남겠지? 자, 5번이 답인가봐. 5번을 보면 n분의 n의 제곱 이건데 m이 A 제곱이네. 근데 n이 A 5제곱이니까 자, 이거 제곱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A 제곱분의 A 5제곱이면 이건 A 세제곱을 제곱하다가 되지. 그러면 A 6제곱이 나오잖아. 예상했던 대로 5번이 맞지? 자, 다음 330번. 자, 니네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일단 당황하잖아. 자, 그런데 의외로 그 함수에 좀 익숙해지고 나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게 훨씬 쉬워. 이게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좀 니네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야. 자, y는 2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x의 그래프가 있지. 자, 이때 a-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자. 자, 이게 실제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이제 종종 나오는 모양인데, 자, y는 x. 자, 이렇게 돼 있고, 순서대로 한번 볼까? 자, 이렇게 보고, 아, 이거 그래프를 좀 예쁘게 그려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자. 자, 지수함수라는 게 이게 y는 2x제곱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자, 요게 y는 2x제곱의 그래프지? 요거는 반드시 0,1을 지나잖아. x 0 넣으면 2 0제곱은 1이니까 0,1이 지나고 요 점은 y 좌표가 1이지. 그럼 x 좌표도 똑같이 1일 거야. y는 x라는 건 x랑 y랑 좌표가 똑같으니까 자, 요 점의 좌표가 1,1이야. 그래서 a는 1이 된다고. 그럼 여기서 그대로 위로 올라갔지.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요쪽 점을 찾으라고 그랬잖아, 여기. 자, 그럼 요 점은 x 좌표가 1인 점이기 때문에 이리로 따라 올라가게 되면 요 점은 x가 1인 점일 거란 말이야. 그럼 x 1 넣으면 1,2가 되지? 요 점의 좌표가 1,2야. 여기가 1,2.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요 점이 2,2가 되겠지? 그렇지? y 좌표가 2니까 2,2. 그래서 b가 2네. 그대로 위로 또 따라 올라가게 되면 요 점의 좌표가 x가 2인 점이잖아. 그럼 x 2를 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지? 이 점이 2,4야. 그러면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점이 이제 y 좌표가 4기 때문에 x 좌표도 똑같이 4가 되는 거야. c는 4. 그래서 끝났지? 자, b는 2고 c는 4네. 그래서 x 좌표, y 좌표 그대로 잘 보면 되는데 제일 처음 출발할 때 요 점에서부터 출발했어, 여기. 자, 지수함수는 반드시 0,1을 지나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다음 334번. 대소관계를 지난번에 몇 번 연습했지. 지난 단원에서도 이게 나왔었고, 대소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자, A가 27의 4분의 1 정도고, B가 243의 3분의 1의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C가 81 5제곱분. 자, 이렇게 되겠네. 여기 있는 숫자들이 27과 243 그리고 81, 이 숫자들이 전부 다 3의 거듭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바꾸면 되겠지? 자, 얘가 3의 세제곱을 4분의 1제곱. 자, 그러면 얘는 3의 4분의 3제곱이 될 거야. 자, 그 다음 얘. 자, 이거 243이 3의 5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 안쪽에 있는 게 3의 마이너스 5제곱. 뒤집어서 5제곱 했으니까. 이거 셋을 뒤집어 했으니까 얘는 3의 15제곱이 될 거야. 그 다음 이거. 자, 이게 81이 3의 4제곱이지. 그것을 5분의 2제곱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3의 5분의 4제곱이 될 거야. 자, 이게 위치 전부터 3이기 때문에 위치 전부터 3이지? 위치 3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지. 그 지수가 클수록 더 큰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지수가 제일 큰 걸 찾으면 되는데
얘가 지수가 제일 크지? 자, 얘가 제일 커. 1번. 그 다음에 4분의 3하고 5분의 4를 비교하면 5분의 4가 더 크잖아. 얘가 2번, 얘가 3번. 이 순서대로. 어려울 게 없지? 자, 그 335번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2분의 1로 바꾸는 거야. 2로 바꿔도 돼. 2로 바꾸는 것도 괜찮아. 위치를 2분의 1 또는 2로 바꿔가지고 계산한다고 해봐. 얘네가 직접 해보면 좋아. 자, 다음 337번. 자, 정의역이 나와있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네. 자, 요 범위에서 다음 함수 y는 4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 자, 이게 위치 1보다 크잖아. 4가 위치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건 증가함수가 된다는 말이야. 자, 지수함수, 증가함수가 되고 이런 모양이지? 근데 이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야. 그러니까 여기 왼쪽 끝점이 x가 마이너스 2인 점이고 오른쪽 끝점이 x가 1인 점이겠지? 그러면 당연하게도 여기 왼쪽 점이 최소인 점이 되고 자, 이 오른쪽 점이 최대인 점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몇 번 강조했지. 지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증가 또는 감소한다고. 그래서 이건 위치 1보다 크기 때문에 왼쪽 끝점이 최소, 오른쪽 끝점이 최대. 자,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겠네. 그럼 최소라는 것은 최소값은 x에 마이너스 2를 넣은 거니까 4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자, 여기가 되겠지? 4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4. 자, 얘가 최소값이야. 그럼 최대는? 자, 오른쪽 끝점일 테니까 얘 x가 1인점이지? x가 1인점. x 1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4에 1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4의 제곱이면 16이고, 여기가 되면 15가 되겠지? 자, 이거야. 자, 이게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잘 봐야 되는 거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340번. 자, 다음 함수가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가질 때. 자, 여기 보면 이게 지수함수인 것 같지만, 자, 여기 지수함수가 아니야.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지수함수라고 하면 여기 이 지수에 x만 있어야 된단 말이야. x에 대한 1차식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2차식이 있지. 자, 이거 2차식이 있잖아. 자, 이때 x가 a에서 최대값 b를 가진다. x는 a에서 b를 가진다 라고 했는데,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어. 두 가지 방식.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니네가 스스로 풀 수 있는 방법 선택하면 되는데, 자, 지수를 보자, 지수.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가진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위치 1부터 4가 위치 1부터 4기 때문에 이 지수가 클수록 작은 값이 나와. 그럼 최대값이 나오려면 지수가 더 작아야 되겠지. 즉, 지수인 x 즉 마이너스 2x가 최소라야 돼. 얘가 최소라야 이 y는 최대가 되는 거지. 그때 y는 최대가 된다고. 자, 그러면 얘가 이것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하고 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빼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란 말이야. 결국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겠지? x가 1이면 이 지수는 x에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지? 자, x가 1일 때 그때 x 1 넣으면 7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자, x 1 넣으면 마이너스 1제곱. 걔가 7인데 얘가 최대값이라고. 결국 자,
얘가 A 값이고 그 다음에 이게 B 값이 되겠지? 자, 여기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이것도 역시 치환해서 풀 수 있어. 치환해서. 자, 어떻게 하냐면 자, y는 7분의 1의 t제곱으로 둔다. 이때 t가 x제곱 마이너스 2x겠지?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바꾼 거니까 자, 이때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적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식 자체가 아까랑 똑같이 자, 이렇게 이 x제곱 마이너스 2x는 이거랑 똑같지? 그래서 이 식이 될 텐데 이 t라는 값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그럼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함수, 이 함수에서 t의 범위가 정해진다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범위가 주어져. 근데 이게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t가 작을수록 최대가 되지. 그래서 자, y는 7분의 1의 t제곱이 이게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t가 작을수록 최대. 근데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제일 작지.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7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즉 7이 최대가 되고 그때 x는 1이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그때 x는 1이다. 자, 치환을 활용할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자, 난 이쪽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치환하는 게 더 편하면 이렇게 해도 돼. 자, 다음 344번. 자, 344번. 자, y는 9의 x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3x제곱 플러스 10. 자, 여기에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가진다. x는 a에 대해서 최소값 b 를 가지는데 자, 요거는 치환을 해야 되는 거야. 치환을 하지 않으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치환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이것도 역시 x의 범위가 따로 나와 있진 않아. 하지만 이걸 치환하는 순간 t의 범위가 생기지. 왜냐하면 3x제곱은 음수가 될 수 없거든. 자, 3x제곱이 0보다 가능성이 커야 되지. 자, 이 범위가 주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치환하면 되겠지? 치환하면 자, y라는 게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0이고 자, 이게 2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완전 제곱식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까지가 완전 제곱식이고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t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그래프를 활용하는 게 낫지. 그래서 포물선인데 t가 3일 때 최소값 1을 가져. 이거는 3,1을 이제 최소값으로 가진다고. 자, 문제는 이게 t의 범위가 모든 범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일 것 같은데 이 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 t가 0보다 크다고 그랬잖아. 그럼 t가 3인 점이 있다 없다? 0보다 크니까 t가 3인 점이 있겠지? 자, t가 0인 점이 이 정도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끝없이 가. 오른쪽으로 끝없이 갔는데 왼쪽은 여기까지만 존재하게 된다고. 이 왼쪽 부분은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공선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쪽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거 잘 봐야 되지. 그래서 이건 그래프로 그리는 게 좋고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그냥 막 넣어버리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맞는 건데 자, 문제는 이게 t 값이라는 거야. x가 3일 때는 아니라 t가 3일 때야. 그러면 t가 3일 거니까 x는 얼마나 된다는 거지. t가 3일 되려면 x는 1이라 해야 되겠지. t가 3일 때라는 것은 x가 1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x가 1일 때 t가 3인 거고 t가 3일 때 최소값 1을 가지게 되지. 그래서 최소값 1을 가지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었던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 다음 최소값 b. b는 1, a도 1, b도 1. 자, 다음 347번. 자, 다음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fx는 4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이건데, 자, 이건 2차식이 아니야. 3x제곱 t로 치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자, 이거 연락해야 되지. 치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이건 2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니지. 자, 바꿔보자 한번. 자, 이게 t이기 때문에 4t가 되겠네. 자, 플러스 요게 요식 자체가 3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럼 이거는 t분의 1이고 얘는 9잖아. 이건 t분의 1, 얘는 9. 그러니까 t분의 9가 될 거야. 자, 이걸 보고 떠올라야 되는데 산술기하 평균이. 산술기하 평균 있잖아.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2루트 a보다. 자, 이걸 쓴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크거나 같겠지. 2루트 4t 곱하기 t분의 9보다. 자,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개념은 명확해. 왜냐하면 4t랑 t분의 9를 곱하면 t가 사라지잖아. 이런 경우에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거라고. 곱이 정해져 있을 때. 자, 그러면 이게 근원에서 t가 약분이 되고 4, 9, 36에서 2루트 36, 즉 12가 되겠지. 그래서 서술값은 10이야. 자, 그때 x가 얼마냐? 이걸 부를 수도 있잖아. 그때 x가 얼마냐? 산술기하 평균이 성립하는 경우는, 산술기하 평균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경우는 a랑 b랑 같을 때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4t랑 t분의 9가 같을 때라고. 4t하고 t분의 9가 같을 때야. 그럼 양변에 t를 곱하고 4로 나누면 t 제곱이 4분의 9일 때라는 얘기가 되지. 결국 t가 2분의 3일 때가 답인데, t가 2분의 3일 때 x가 얼마인지는 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x가 얼마일 때를 구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산술기하 평균이 성립하는 경우는, 산술기하 평균에서 최대 또는 최소가 정해지는 경우, 자, 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그 경우는 두 값이 같을 때야. a와 b가 같을 때. 여기서는 4t하고 t분의 9가 같을 때. 다음 자, 351번. 자, 3분의 1은 x제곱 하고, 자, 곱하기 루트 3의 x제곱 하고는 27분의 1. 자, 요거의 모든 실근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되게 간단한 거야. 이건 굉장히 간단한 거야. 351번. 아, 보이네. 자, 얘가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여기는 3의 2분의 1 x제곱이 되겠지? 자, 이게 3의 마이너스 3제곱이야. 자, 밑을 다 똑같은 걸로 통일해야 되잖아. 여기서는 딱 봐도 밑이 3일 것 같지?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지수만 따로 떼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1x가 왼쪽의 지수고 오른쪽의 지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성립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3을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3인데, 자, 지금 분수가 들어가서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로 곱하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되지? 자, 이제 인수분해가 될 거야. 자, 2x, x.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3.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러면 2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이어야 된다. 요 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x는
또는 x가 있거나. 자,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존재하겠지? 자, 두 실근의 합인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 실근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두 근을 구하지 않아도 두 근의 합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두 근의 합 여기서 봐도 되고 여기서 봐도 되고. 자, 다음 354번. 자,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자, 이거의 두 근을 구하라고 했네. 자, 이거는 역시 t로 치환을 해서 푸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 자, 이 모양하고는 다르지? 이거는 밑이 다 똑같고 지수만 따로 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지수가 같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좀 모양이 다르지? 그래서 이건 t 치환하는 거야. 3x 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되죠. 그러면 얘는 3의 x제곱 곱하기 3 더하기 이거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3의 x제곱을 마이너스 x제곱 뒤집으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얘가 t니까 3t 플러스 t분의 1 4 이렇게 될 거야. 자, 요거 양변은 t를 곱하는 거야. 자, 이게 지금 산술기하 평균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지. 최대 세수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자, t를 곱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은 0. 자, 인수분해가 되지? 기가 막히게 될 거야. 인수분해가 안 돼? 보자. 두 근의 합. 인수분해가 안 되네. 지금 여기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안 되면 여기 t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 보면 자, x의 두 근인 거야. 지금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면 x 있지, x. x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자, 다음 방정식의 두 근, 요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하면 그거는 x의 값을 얘기하는 거지. t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게 아니라 x의 값이 알파, 베타야. 그 말은 자, t의 값이 3의 알파 제곱이거나 또는 3의 베타 제곱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요거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쓴다고 하면 t의 두 근이 3의 알파 제곱, 그 다음에 3의 베타 제곱인데 이 두 근의 합이 3분의 4야. 자, 그리고 동시에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 두 근의 곱 있지? 자,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런데 이게 플러스 1이구나. 플러스 1이네. 인수분해가 되네. 실수했네. 괜히 식 잘못 적어가지고. 근데 계속 해보자. 계속해도 상관없거든? 자, 이게 3분의 1이지? 그래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이게 3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지금 이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3t 마이너스 1 곱하기 3t, t 마이너스 1인 0.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t가 3분의 1이거나 t가 1이거나. 자, t가 3분의 1일 때 x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다음에 t가 1일 때 x는 0인 거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자, 이거 결과는 똑같지?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근의 합까지는 구할 수 있게 된다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였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58번. 자, 다음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이라고 물었는데, 자, 이런 모양의 지수 방정식을 볼 때는
자, 항상 밑과 질소를 둘 다 봐야 돼. 그러니까 밑을 보고 해가 나오고 또 지수를 보고 또 해가 나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볼게. 자, 지금 이게 보면 밑은 달라. 밑이 달라. 밑이 다르지? 근데 지수는 똑같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밑이 같을 때. 밑이 같을 때. 왜냐하면 지수가 똑같기 때문에 밑만 같으면 같은 값이 나오지. 그러니까 x 플러스 5가 7이랑 같으면 돼. 그러니까 x가 2면 되겠지. 자, 두 번째. 지수는 이미 똑같아. 근데 밑은 달라. 밑이 달라도 지수가 얼마가 되면 똑같아져. 밑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밑이 달라. A와 B가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지수가 각각 둘 다 뭐가 되면 두 개 값이 똑같아져. 지수가 0이 된다.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잖아. 같아진다고. 그러니까 밑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x 플러스 3이 둘 다 똑같은 지수인 건데 이 x 플러스 3이 만약에 0이 된다면 두 값이 같아질 거야. 즉 x가 마이너스 3이라도 된다고. 그래서 2일 경우와 마이너스 3일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나와. 그 다음 360번. 자, x 2x 플러스 3제곱은 x의 x제곱. 자, 이렇게 되지? 자, 아까랑 원칙은 똑같아. 아까랑. 자, 똑같은 건데, 밑도 보고 지수도 봐야 돼. 요거는 지수가 같았지. 밑이 다르고. 요거는 밑이 똑같고 지수가 다르네. 자, 그러면 2x 플러스 3이 x제곱이랑 같다면 그럼 가능한 거지. 자, 그래서 요거에 같아지게 만드는 x의 값을 찾으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다 넘겨서 x 마이너스 3 인수분해가 되네. 그래서 x가 3인 경우와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되겠지. 자, 둘 다 되는 거야. 둘 다. 자, 3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지. 실제로 이거 넣어보는 게 좋아. 왜 넣어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냐면 자, x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밑이 음수인 거야. 밑이 음수인데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자, 마이너스 1에 2분의 1제곱 있지. 자, 이거는 i가 돼. 왜냐하면 2분의 1제곱이라는 게 루트를 얘기하는 거잖아. 루트 안에 마이너스 이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 자, 이게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라고 보기 어렵지. 그래서 실제로 넣어보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여기 3을 넣어도 같아지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어도 같아진다는 걸 확인해야 된다고. 확인을 하고,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에서는 반드시 해가 나오면 그걸 넣어보는 게 기본이야. 자, 다음에 이거는 지수가 같아지는 경우고, 그 다음에 밑이 지금 밑이 똑같잖아. 근데 지수가 달라.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텐데 밑이 똑같아. 밑이 똑같은데 지수가 달라. 이렇게. 자, 같아지는 방법이 있을까? 있겠지. 자, 1의 a제곱도 반드시 1이고 1의 b제곱도 반드시 1이야. 동시에 0의 a제곱도 1이고 0의 b제곱도 0이야. 그래서 밑이 0 또는 1일 때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x가 1일 경우와 x가 0일 경우에도 추가로 근이 된다고. 자, 그런데 자, 거기 가로에는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되지. 그래서 요 번호는 빼고 하나, 둘, 셋. 요 세 개의 그들을 얘기하는 거겠네. 자, 다음 362번. 자, 1 방정식이지? 3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y제곱 는 12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의
x 플러스 y 제곱은 27. 자, 이 방정식을 풀라는 건데 간단해. 어렵지 않아. 자, 치환하는 게 좋은데, 자, 여기 있는 3분의 1 x 제곱 있지? 자, 요거를 a로 치환하자. 자, 그럼 요거 있지, 요거를 b로 치환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게 어떻게 치환이 되냐? 되지. 왜냐면 이게 3분의 1 x 제곱 곱하기 3분의 1 y 제곱이란 말이야. 자, 이것도 곱하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자, 위에 거를 치환한 식으로 다시 적으면 a 플러스 b가 10이야.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a 곱하기 b지? 그럼 a 곱하기 b가 27이지. 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하면 이거 대입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바꾸는 거지. 얘를 자, a가 12 마이너스 b다라고 해서 그걸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2차 방정식 풀어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루트가 안 나와. 루트가 안 나오고 정수나 분수도 딱 떨어지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해보면 돼. 그냥 간단하게 두 수를 더해서 10이야. 곱하면 27이야. 뭐겠냐는 거지. 더해서 12가 나오고 곱해서 27이 나오는 숫자 3하고 9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지? 이게 굳이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제 풀어보면 기가 막힐 텐데, 자, a 대신에 12-b를 넣잖아. 그러면 b 곱하기 12-b를 27이지? 이걸 정리하면 있지. b 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27은 0이야. 결국 어떻게 되냐면 더해서 10이고 곱해서 27인 숫자를 우리가 찾게 돼. 이런 식으로 찾게 된다고. 똑같잖아. 더해서 10이고 곱해서 27인 숫자를 찾는다. 다른 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2차 방정식으로 만들 필요가 없게 된다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더해서 27이고 더해서 10이고 곱해서 27인 숫자를 찾아도 되는 거야. 이게 잘못된 풀이가 아니라 그냥 막 찍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게 A고 어떤 게 B인지 모르는 거잖아.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나? 어느 게 더 큰지? 안 나오나? 여기는 그냥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럼 어떤 게 A고 어떤 게 B여도 상관이 없는 거네. 자, 그런데 이 알파랑 베타라는 것은 X의 값이지 여기 A와 B의 값이 아니야. 자, 그래서 A가 3이라는 것은 3분의 1 X 제곱, 얘가 A인 거고 얘가 3이라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라 해야 되겠지? 같은 방식으로 3분의 1의 y제곱을 b라고 했는데 그 b가 9라는 것은 y가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걸 얘기하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두 근 알파 베타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그래서 5. 이거 답이야. 자, 215번. 자, 방정식 25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5는 0. 자, 여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치환을 해야 되지? 치환. 자,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t는 0보다 클 거야. 자,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이게 5의 x제곱 곱하기 5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10t로 바꿀 수 있다. 자, 5는 0 이렇게 볼 거야. 자,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자, t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게 아니야. x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그러니까 x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기 때문에 x의 알파를 넣으면 t가 x가 알파면 5의 알파 제곱이지. 그 다음에 x의 베타를 넣으면 5의 베타 제곱이잖아. 자, 요게 t의 두 근이야.
그러니까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합 5의 알파 제곱 플러스 5의 베타 제곱 그게 식일 거고 그 다음에 5의 알파 제곱 곱하기 5의 베타 제곱 이거 뭐라는 거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왼쪽 식이 아니라 오른쪽 식을 보겠지? 그럼 이게 5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고 얘가 5의 1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자 다음 368번 자 4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거하고 16분의 1 2 마이너스 x 자 밑이 둘 다 4인 걸로 바꾸는 게 나아. 자 부등식 지수 부등식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반드시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밑이 1보다 큰 숫자로 그러니까 얘를 뒤집는 게 좋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걸 굳이 2로 바꿀 필요는 없어. 16이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를 뒤집기만 하면 4의 x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야. 부등의 방향이 바뀌진 않아. 얘는 얘랑 똑같잖아. 부등의 방향이 바뀌진 않아. 자, 그 다음 얘는 4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로 곱하면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게 밑이 1보다 큰 숫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대로 지수식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왼쪽으로 옮기면 자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때 부등의 방향이 바뀐다고.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가지고 자 이거 답이야. 뭐 없지? 이게 다야. 맞지? 문제 없지? 응. 다음. 자, 유형수 7번. 거의 끝나가지? 자, 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 플러스 6이냐? 플러스 6. 그 다음 x 2x로 자 밑이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줘야 돼. 자 밑이 얼마인지 모르지. 그래서 두 개로 나눠줘야 돼. x가 밑인데 그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와 두 번째 x가 1보다 클 때 이거 두 개로 나눠줘야 돼. 자 첫 번째 x가 만약에 0과 1 사이에 있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더 작아야지 2x보다. 자 왜냐하면 감소함수가 되면 지수가 클수록 더 작아지잖아.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의 방향이 바뀌어야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서 x가 크거나 같다 2보다. 자 근데 봐봐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를 가정하고 풀고 있잖아. 근데 x가 2보다 큰 게 가능하지 않지? 1번 나오나?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안 나와. 1번에서는 해가 없고 그 다음 2번 두 번째 x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부등호를 그대로 쓰게 되겠지? 이렇게 그대로 쓸 거라고. 그러면 이게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되겠지? x가 크거나 같다 2보다. 자 x가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똑같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나왔으니까 맞지? 뭔가 잘못됐나? 아니지? 여기서 잘못됐구나. 자, 여기서 부등의 방향이 바뀌면 안 되지? 여기서 부등의 방향이 바뀌지? 이렇게 되네. 자, 그럼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동시에 x가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1과 2 사이에 있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그래서 얘를 하면 자, 다음 375. 자, 3의 2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4 얘가 0보다 작다. 자, 요거 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일 때 얘가 x의 범위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일 때 그때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3의 베타
자, 치환하는 거겠지, 그치? 자, 이 모양을 보면 왠지 치환하고 싶잖아? 자, 그래서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그게 0보다 커야 돼, 일단. 자, 그럼 얘가 t제곱이고, 마이너스, 이게 지금 3t잖아. 그래서 15t가 되는 거고. 자, 플러스 14. 자,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지? t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될 텐데, 자, t의 범위가 1부터 14 사이야.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으면 두 등 사이에 있겠지? 자, 1과 14 사이인데, 자, 이게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는 거지. x의 범위가. 지금 t가 3x제곱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3x제곱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1이고, 여기가 14인데, 자, 보면, 요거지, 요거. 이게 알파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맞아? 맞아? 아니지. 이게 아니지. 자,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했잖아.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야. 이건 t의 범위지. t의 범위가 1부터 14까지고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야. 그럼 이 1은 뭐냐는 거지. 이 1. 자, 여기 지난번에 이제 앞에서 방정식에서 주로 계속 그렇게 했었잖아. 자, 여기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면 t의 범위는 3의 알파 제곱에서부터 3의 베타 제곱까지야. 자, 왜냐면 t 자체가 3의 x제곱이지. t가 3의 x제곱이면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되지. 그래서 결국 이 t의 범위가 3의 알파 베타 제곱에서 3의 베타 제곱까지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1이 3의 알파 제곱인 거고, 이 14가 3의 베타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의 값을 더하라고 했는데 이 3의 알파 제곱이 1인 거고 3의 베타 제곱이 14야.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15가 되겠지? 자, 다음. 자, 이용 19번이 마지막이지? 자, 이용 19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16x제곱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게 항상 성립한다고 그랬잖아. 자, 항상 성립하는 것은 뭐 당연히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자, 4의 x제곱을 t로 치환한 거면 그럼 얘가 t제곱 이거 좀 붙여봐야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k.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지.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t가 2일 때 여기가 t가 2일 때 마이너스 4 플러스 2k. 자, 이 점을 지날 거라고. 그 다음에 t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기 때문에 0인 점 오른쪽에만 그래프가 존재하게 된다. 자,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t가 0보다 큰 모든 범위에 대해서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축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여기. 즉 마이너스 4 플러스 2k가 최소값인데 그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0인 것도 포함하지. 그래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그래서 2k가 4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는 자, 예전에 많이 했었던 거기도 하고, 자, 니네가 자꾸 틀리는 거기도 하지. 항상 그래프, 2차 함수가 나오면 그래프를 생각하는 게 좋아.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이 로그지? 로그 함수.
다음 시간에 요거 감수를 이렇게 하기로 하자.